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들 탑10 종목과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연 앵커가 휴가를 가셔서 제가 이 코너까지 합니다.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뭐 하실 말씀? 시장은 조금 2,600선에서 네. 좀 힘을 내는 것 같은데 네. 코너가 살짝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시간대가 하는 건데 아무래도 새로운 분위기로 좀 잘해보자고요. 예, 그런 되는 것 같아서 네. 시장도 좀 새로운 분위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탑10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1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포스코 홀딩스, 신한지주 뭐 쭉 있겠는데 로봇 관련주는 이거 하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를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올랐는데 조금 쉬는 것 같았거든요. 그죠? 네. 쉬는 것 같았다가 다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끌고 가면서 가는데 로봇을 둘러싼 일단 뭐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인 환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이 먼저 좀 치고 나왔고요. 네. 중국이 설 연휴 때 퍼포먼스를 한번 보였죠. 로봇, 휴머니드 로봇들이 네. 이제 춤을 추는 거 굉장히 그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온 지금 현재 군사용 로봇, 그러니까 로봇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미국 공장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거였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거에도 뭐 있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아직도 지금 뭐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LG향, 그다음에 예. SK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공급망 뭐 감속기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은 네.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순환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돌았죠. 돌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지금 보게 된다라면 제 네크라인, 그러니까 목 라인에 보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네. 제가 항상 차트를 좀 말씀드릴 때 저 정도 차트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라와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오히려 SK향, LG향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건 살짝 꺾였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있으면서 로봇주들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실적 올해부터 긍정적으로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로봇의 공급망들을 잘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 부품 쪽이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뭐 SPG 같은 모터 얘기, 그렇죠. 감속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동화 부품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 로봇 청소기라든지 닭 튀기고 커피 내리고. 근데 최근에는 물류도 있었고요. 최근에 휴머노이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 가운데 조금 그 안에서의 어떤 종목의 흐름들을 좀 시각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에 이제 들어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부터 두산 네. 로보틱스 같이 우리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서빙 로봇입니다. 제가 먹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주방에서 닭 튀기는 그 로봇팔이 엄청나게 불편하됩니다. 주방이란 데가 예를 들어서 박사님과 제가 주방에 있으면 서로 간에 만약에 제가 닭을 튀기고 있으면 박사님이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공간 활용이 가능한데 동선이 꼬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물류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저거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중국이 해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하다못해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신 거고 그 사이에 현재 우리도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부품. 근데 이 부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AI까지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로봇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또 좀 좋게 보시는 게 저는 지금 뭐 현재 유일 로봇과 레인보우 로봇이 서로 대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보유 의견, 유일 로보틱스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로봇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군요. 로봇 관련주가
확 사실은 조선이나 이런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확 밀렸던 것처럼 밀리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견조하게 버텨지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또 탑10 종목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자동차와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 뭐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고 기업 관계자일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GM하고 예. 손을 잡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반제품을 가지고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동차가 이제 강하거든요. 자동차, 그 다음에 부품주, 네, 2차전지 일단 빼고 자동차와 부품주에 대한 시각 좀 알려주세요. 자동차가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4월 초순에 그 관세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25%를 때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을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25%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좀 해서 10%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0% 관세가 막해지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는데 현대차는 무려 1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 날라가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날라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5% 2배로 더블이 된다? 그럼 상상하기도 싫은 그만큼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가 오늘 GM과 빠르게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모든 기지에 있는 데서 서로 호환 생산을 해내자라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플랫폼만 공유하면 충분히 호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고 저는 현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좀 빠르게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고 근데 GM과 협업이 단순하게 어제 오늘 만나서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정의선의 리더십이 좋아요. 그전 말씀하신 것처럼 GM하고도 만나서 했죠. 토요타하고도 협력하잖아요. 토요타하고 그렇죠? 협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서로 이제 합병 그 두 개 하기 때문에 무상이 돼버렸어요. 혼다랑. 예. 그 무상이 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2차 전지는 일단 자동차 마무리하고 자동차에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부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부품은 아니다. 일단 현대가 좀 확실히 자리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내연기관 쪽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상속과 관련해서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글로비스가 강할 줄 알았거든요. 훨씬 왜냐하면 이제 이 반제품 가져가서 조립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실어 나르는 거, 그거를 이제 글로비스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SL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품주보다는 자동차는 현대차와 오히려 글로비스. 글로비스고 SL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거든요. 네네,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여전히 SL이 죽지 않았다라는 측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비스 이전에 내연기관을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내연기관 쪽에서 저평가돼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되 SL과 그러면 글로비스 같이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죠. 네, 2차 전지도 사실은 아직 뭐 실적 4분기 안 좋았고 안 그렇죠? 좋죠. 실적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도 아직 남아 있는데 주가는 좀 슬금슬금 단계를 넘어서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슬금슬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는 관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충분히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제 빈집 아니야라는 논리가 현재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2차전지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불과 2월 들어서부터 좀 올라왔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웬 뜬금없는 삼성전자?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3월 31일 날 재개되는 공매도 재개와 이것을 꼭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가장 높았던 게 공매도 때문에 2차전지가 못 오른다라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막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풀리는데 왜 갑자기 공매도 재개 얘기가 나와? 라는 거죠. 결국 공매도하고 제가 이제 개장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도와 전력기기는 같이 서로 간에 앞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롱셔프 전략에 따라서 그동안 전력기기를 사고 2차전지를 팔았다가 이제 2차전지를 사면서 전력기기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월 30일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전에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오히려 반대로 2차전지가 올라가고 전력기기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현재 지금 헤지펀드들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 2차전지가 퍼포먼스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를 아직까지 내가 매매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짧은 시각으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지금 이제 앞서가고 뒤서가고 오늘 금양까지 이제 다 돌면서 순환매가 되고 포스코 DX도 올라가고 예.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잡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2002가 바닥을 잡으려면 우리가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전기 자동차가 와 너무 많이 팔린다. 너무까지는 아닌데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여전히 중국에서밖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뭐 팔리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자동차 이제 BYD가 이제 들어왔죠. BYD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이제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BYD는 우리나라 밸류체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중기적으로 보면 악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나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네. 정리했고요. 다음 탑10 종목 보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했고 자동차 2차 전지 얘기했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없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제법 올라왔어요. 네. 그죠? 올라오고 조금 이제 조정입니다. 어제 오늘 보면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코너를 하면서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하이닉스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죠. 그렇죠. 0.1초도 고민 안 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안 좋냐? 너 마음 변했냐? 아닙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사랑 여전히 살아있고요. 하이닉스 20만 원 뭐 안착하면서 저는 직전 고점이 23만 원 뚫을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를 향한 어떤 흐름들을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를 계좌에서 꼭 잃으시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는 가져가는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군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롱숏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내부적인 게 변했느냐, 뭐 HBM을 뭐 본격적으로 납품하느냐,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것이냐, 뭐 휴대폰이 잘 팔리냐 이런 얘기는 조금 드리기 좀 애매한 수준이긴 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게 붙어버리면 저는 6만 5천 원까지는 바로 가는 거고 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선침해성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들이 꿈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칩스법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K칩스법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본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전공정을 사야죠. 왜냐하면 세액 공제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평택이라든지 용인 이쪽 다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공정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BM 밸류체인에서 후공정, 전공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장을 짓고 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전공정 장비들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아이디어로 보는 거고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 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6만 전자 이상까지는 한번 3월 말까지는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난번에 49,900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49,900원 기억하고 있죠. 네, 예. 49,000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49,900원이 그 종가상 딱 찍었었어요. 네, 그때도 야 이게 5만 원, 4만 4자를 봐 이랬는데 네, 좀 그죠? 심했다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만 8,000원까지, 네. 최고는 59,000원까지 네. 찍었었네요. 그죠?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조정인데. 그러면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어느 정도까지 그 보신다고요? 주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네. 주봉은 쫙 흘렀거든요. 예, 저게 예. 8만 전자, 7만 전자에서 주봉이 그쵸, 쫙 맞아요. 흐르다가 지금 이제 라운드 형태로 좀 그렇고 가는 올라오고 거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6만 5천 원이면 수수료랑 뭐 여러 가지 일자는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면 저 빨간 선을 뚫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1차 목표가 6만 5천 원, 7만 전자까지는 조금 그 다음부터는 뭔가 뭔가 좀 필요하다. 그 모멘텀이나. 수급 논리가 아니라 HBM이라든지 이런 동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6만 5천 원까지는 저거는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쉽게 간다라는 게 뭐 다음 주가 가는 거 아니라 잘하면 3월 말 정도 수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부장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HBM 한미 반도체도 사실 좀 올라오는데. 네. 그죠? 다음에 뭐 CXL, 유리기판, 뭐 소캠, 그죠? 정신없습니다. 새로 공부하려면. 네.
이럴 때 사실 탄력은 소부장이 훨씬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죠. 장에서는 네. 그죠. 소부장의 전략 포인트들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 우리가 유리기판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유리기판이 이제 쉽게 뭐 그 다가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새롭게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네. 부분들을 보게 되고 전공정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보시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소부장이 탄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낫겠다.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 수급으로 땡겨주는 거고 그렇죠. 과거 우리가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땡겨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이 따라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K칩스폿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를 사서 뭐 7, 8%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한두 주 내에 일단은 저는 좀 기대치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소부장의 기회가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영주 소장님은 이전엔 SK하이닉스 사랑해서 삼성전자 사랑으로 충분히 뭐 하이닉스 갖고도 수익을 저희가 많이 그렇죠. 이제 사고 팔고를 네. 하면서 여러 차례, 그렇죠. 이게 뭐 소부장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을 많이 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오히려 소부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건 발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뭐 MTN에서 제가 계속해서 하이닉스만 갖고도 벌써 수익률이 거의 뭐 100% 가깝게 사고 팔고를 하면서 100% 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면 편하잖아요. 소위 물려도 이건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은 것은 말고는 좀 편하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의 탑10 종목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